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민간업자 5명을 모두 법정 구속하는 아주 센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 무려 719쪽에 달하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백서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온 이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390회가 언급됐다고 해요. 야당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대장동 진짜 설계자 누구입니까? 대장동 설계자, 설계 헤드는 이재명 씨 아닙니까? 사실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죠. 2021년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1심 판결문 서두에 이재명의 배임 사건 재판 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설시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만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대목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 최 의원님.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의 특혜가 시작됐던, 발단이 됐던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이었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장동 사건에 관한 모든 결재권자의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런 걸 몰랐다고 한다면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가 다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 입장에서도 물론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의 배임죄 혐의에 관해서 공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김만배 씨, 이 민간업자들, 이 사람들이 특혜를 받은 거는 틀림없단 말이죠. 그럼 그 특혜 받은 부분에 관한 결재는 성남시장이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네. 아마 그래서 저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그 한 사람을 빼면 이 대장동 사건은 성립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빼도 다른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모 여부는 이번 이 재판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별도의 배임죄로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표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판사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중지법 이거 이름 바꿔가지고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하겠다더니 조금 전에 갑자기 철회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국정안정법에 대한 그 필요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아마 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국정안정법을 진행을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숙고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법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무죄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유죄, 무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재임 중에 있는 어떠한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재임 중에 있는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난주와 같은 슈퍼위크, 에이펙 정상회담 이런 것들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
헌법 84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대통령 재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싶고,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입장에서는 구태여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명시적인 법 규정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당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님. 지금 이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재판중지법, 소위 국정안전법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거 하는 거 한 일주일 있다가 하면 안 되나? APEC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정안전법으로 이름 바꿔서 한다는 거, 이게 좀 정상적인가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실은 또 저런 입장이고, 당은 왜 이렇게, 민주당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법사위에서 저 법을 통과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본회의 대기 상태에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저 법 추진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재판 기일을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이던 공판을 멈춘다라는 이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재판중지법을 다시 얘기하는 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걸 민주당 한편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 중지되는 게 당연하고, 만약 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공판 절차를 재개했을 경우에 그게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민주당 스스로 그게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과잉 충성 때문인지 오히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인식을 통해서 긁어부스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든 거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오늘 조율을 거쳐서 당정 간에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긁어부스럼이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앞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여러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1심 판결문이 대통령의 무죄나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게, 유동규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문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유무죄 어떤 것도 그 판결문에서 암시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야에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꾸 그 여당에서 이런 주장을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사건 관련된 재판의 불안감을 스스로 증폭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